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만한 보조지표 피겨 퀀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제 트레이딩은 대부분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손매매로 많은 트레이딩 전략이 이루어졌었는데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트레이딩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전 이후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이제 시작하려고 코딩을 먼저 배우려고 하시는데요. 물론 시간이 많으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트레이딩으로 당장 생계를 이어가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넘어가는 하시는 분들에게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트레이딩의 핵심은 자기의 검증된 매매 방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코딩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매매 방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매매에서 돈을 벌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죠. 러닝 커브를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피겨 퀀트입니다. 피겨 퀀트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보조지표들은 차터드 마켓 테크니션이라는 책의 이론에서 기술적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는 그 보조지표들을 선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겨 퀀트를 사용하면은 높은 확률의 매매 시그널을 얻을 수 있고 또 손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원칙에 따라서 매매할 경우에는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코딩을 배우면서 함께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입문하는 것을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 그럼 이제 피겨 퀀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된 피겨 퀀트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피겨 퀀트를 사용해서 동일한 매매 방법을 구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피겨 퀀트를 사용해서도 공격적 그 다음에 보수적 운영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략이 있는 이런 고수년 트레이더들에게도 적합한 보조지표입니다. 이제 피겨 퀀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목차를 설명할 텐데 피겨 퀀트는 7개의 보조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키나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SMA, 세 번째는 지그재그, 네 번째는 선형회귀 채널, 리니어 채널 브레이크아웃, 지그재그랑 같이 함께 사용되는 플라워 보조지표고요. 일곱 번째는 트렌드를 나타내는 보조지표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미터기예요. 그리고 이 보조지표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이 보조지표의 마지막 값을 대시보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피겨 퀀트가 개발된 그 동기는 많은 트레이딩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넘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피겨 퀀트에서 사용된 이제 차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는 피겨 퀀트에서는 아이키나시 차트를 사용합니다. 차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봉차트, 선차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키나시 차트를 적용했어요. 아이키나시 차트는 조금 더 트렌드를 파악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나타낸 차트입니다. 아이키나시는 이제 당일 시가, 당일 고가, 당일 저가, 당일 종가를 더해서 4로 나눈 거를 종가로 보고요. 아이키나시 시가는 전일 아이키나시 시가 더하기 전일 아이키나시 종가 나누기 2 한 것을 시가로 하고 당일 아이키나시 시가, 당일 아이키나시 종가 중에 최대값을 사용하고 아이키나시 저가는 당일 저가, 당일 아이키나시 시가, 당일 아이키나시 종가 중 최소값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그 가격을 쓰는 이유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차트의 변동이 극단값을 죽여주면서 트렌드가 연속되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캔들의 연속 트렌드를 표현하는 이유는 트렌드를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타트레이드에 적용된 아이키나시 차트를 보면은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더 연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된 거는 오스마, 이동평균 오실레이터 지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동평균 오실레이터 지표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MACD입니다. 하지만 다른 오실레이터
오실리에이터의 특성을 가진 보조지표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MACD에는 내장된 이동평균선인 시그널 라인이 있습니다. 이 시그널 라인은 MACD 라인의 평균이고 이 오실레이터는 이 두 선 사이의 차이 또는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표시되고요. 오실레이터는 이제 추세 확인과 이제 추세 변환을 식별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OSMA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트레이더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런 변곡점들, 매도나 매수로 이제 변환되는 시그널, 그 점을 이제 파악해서 트렌드를 확정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OSMA가 적용된 메타트레이더 화면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지그재그 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사용하세요.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거를 줄을 매번 이제 긋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이 심한 가격들을 보면은 줄을 꼭지점을 잘못 선별할 때가 많으세요. 이 부분도 만약에 육안으로 그렸으면은 이런 변곡점들은 육안으로 카운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그재그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제 메타트레이더에 이제 적용된 지그재그 지표를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용한 거는 선형 회귀 채널이라는 그 보조 지표인데요. 선형 회귀 채널은 많은 통계 분석에서도 사용되는 통계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선형 회귀 채널을 사용하면은 가격이 이 선형 회귀 채널을 벗어날 경우는 다시 선형 회귀 중간값으로 돌아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형 회귀 채널을 채용해 가지고 피겨 퀀트의 구성 지표로 적용했습니다. 선형 회귀 채널이 이제 적용된 메타트레이더 화면인데요. 이렇게 가격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얼마나 기울기로 이제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용이한 보조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거는 이제 지그재그 지표와 함께 사용되는 플라워 보조 지표입니다. 왜냐면 엘리엇 파동 카운팅 할 때 큰 파동이 있고, 그 다음 중간 파동이 있고, 그 다음 작은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파동과 중간 파동과 큰 파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플라워 보조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타트레이더에 적용된 화면을 보면은 작은 파동, 그 다음에 중간 파동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렌드 라인이에요. 트렌드 라인은 이제 기술 분석의 가장 앞에 나오는 분석법이죠.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저점을 이루고, 저점이 이제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추세선으로 볼 수 있고, 하락 추세선은 이제 하락되는 고점들을 연속으로 줄지은 것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횡보 추세선. 이 피겨 퀀트 프로그램 자체가 추세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에서 사용되는 전략이에요. 횡보 추세선은 이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는 매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랩의 피겨 퀀트의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를 파악하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둬야 돼요. 이제 피겨 퀀트에서 만든 트렌드 라인 보조 지표입니다. 트렌드 라인이 피겨 퀀트에서는 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왜냐면 실질적으로 진입 시점이랑 청산 시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그 보조 지표예요. 물론 이거를 확률로 변환을 한 것들은 대시보드에서 표시가 될 테지만, 이 트렌드 라인 보조 지표는 진입 시점, 청산 시점, 그 다음에 스탑로스 시점까지 함께 파악이 가능한 보조 지표입니다. 진입 시그널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청산 시그널에는 이게 숫자가 옆에 떠 있으면 실질적으로 TP1 가격에 도달한 거고, TP2 가격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겁니다. 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셀이 있고, TP1, TP2 모두 다 가격이 도달해서 청산되었다는 거를 이렇게 차트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랩 미터기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전반적인 장세에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보조 지표입니다. 안에는 많은 그 보조 지표들이 사용됐고요. 그 리스트들은 이제 이 설명서를 점점 보면서 한 개 한 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 퍼센테지 미터, 그리고 종합 장세, MACD, 무빙 에버리지
교차선, 파라볼릭 SAR, 그 다음에 스프레드, WPR, 트렌드그래프. 이거를 하나하나 수리적으로 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색깔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색깔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 빨간색일 경우는 하락 추세장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게 다 파란색일 경우에는 상승 추세장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모든 게 파란색인 경우에는 상승장인 경우가 맞고, 전체적인 기술 지표가 빨간색인 경우에는 전반적인 하락장인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를 2번 확인할 수 있도록 미터기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트레이딩 랩의 피겨 퀀트의 꽃인데, 이제 위에서 설명한 그런 보조 지표들을 종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입가와 진입 그 청산가가 성공되는 확률을 표시한 거예요. 토탈 89개의 시그널이 나왔고, 그 중에 64개가 맞았고 25개가 틀려서 71.91%라는 확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스탑로스, TP1 가격, TP2 가격도 다 설정이 가능하고 거래자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구매 후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 방법을 설명하자면은, 이게 피겨 퀀트가 적용된 메타트레이더 화면이에요. 이게 이렇게 적용된 화면을 보면은 이게 이제 미터기고, 이게 이제 유로 달러 기준으로 셀 진입가, 그 다음에 청산 가격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청산 가격이에요. 스탑로스는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매를 해보면 지금 셀 시그널 0.9367, 지금은 0.9387, 오히려 더 이 셀 시그널인데 이게 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에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알람이 떴고요.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딱 설명할 때쯤 시그널이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여기 Set Take Profit을 누르면은 여기 Take Profit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해서 들어가면, 진입을 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은 과거에 있었던 시그널로 73.33%가 성공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여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연히 있네요. 지금 설명하다가 또 때마침 또 시그널이 나와버려가지고 혹시 끝날 때도 이 시그널이 나오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보수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보수적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Take Profit 1 가격만 타겟으로 거래를 하는 게 70%의 확률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트렌드가 확실한 장에서는 성공률이 높을 때는 90%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거래 전략을 위해서는 Take Profit 2 가격을 목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표가보다 더 이상 가격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터기가 만약에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거래 전략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거래 전략이랑 미터기는 사실 무조건 같은 방향이 될 텐데, 근데 이제 미터기가 확실하게 한쪽을 모두 다 가리키고 있다면, 모든 게 다 빨간색이든지 아니면 초록색이라면은 오히려 Take Profit 1, Take Profit 2를 안 걸고 더 기다려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거래 전략은 틀렸을 때 이제 많은 스탑로스가 나오겠지만, 스탑로스를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퀀트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의 전략이었고요. 실질적으로 피겨 퀀트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보조 지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경제 지표도 피겨 퀀트에 추가해서 제작을 하던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피겨 퀀트를 보고 저희 트레이딩 랩으로 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겨 퀀트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피겨 퀀트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시스템 트레이딩을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뭐 손매매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술 분석을 배워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시스템 트레이딩을 만들어서 매매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트레이딩 랩은 주로 시스템 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코딩, 그 다음에 외주 제작을 하고 있어서 많은 알고리즘 트레이딩 제작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고 셀 가격이 도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상 트레이딩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